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책임론을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바이러스 발원지가 우한 연구소라고 하자 중국은 망언이라고 맞받아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대중 관세 위협까지 하고 나서면서 이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G2의 갈등 조짐에 국내 경제에 곧바로 영향을 받고 있죠. 당장 증시와 또 환율이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 수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미중 갈등 재점화까지 이런 여러 악재 속에서 우리 경제 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 나눠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안요아 교수,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입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중국 발언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에 중국은 여론몰이 하는 거다라고 다시 맞받아친 상황인데 글쎄요, 이 코로나 발원지 논란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종식을 누가 공식 선언을 먼저 하느냐 이 싸움 같아요. 종식을. 예, 지금 미중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모든 게 텐션이 어디가 있냐면 5월 21일, 22일 하는 양해입니다. 양해에서 중국은 지금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그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밝히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그거를 가만히 놔둘 이유가 하나도 없죠. 거기다가 이 중국처럼 이 좋은 호재를 대선에 쓰고 싶어하는 트럼프의 또 대선 전략 이런 것들이 맞붙이다 보니까 진짜 충돌하는 두 열차처럼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세게 서로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양측 다 주장하는 거 보면은 근거는 없지만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우한연구소에서 나왔다. 네. 통제불능 상태에서 실수를 한 건지 고의적으로 한 건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미국 측 지적이고요. 근데 중국 측은 우한에 전 세계에 군인 체육대가 있는데 미국의 그 전염병 연구소에서 4명이 와서 시작됐다. 그리고 미군 육군 전염병 연구소가 최근에 폐쇄됐다. 증거 인멸이다. 그다음에 미 정부에서 작년도에 코로나 비슷한 이 전염병이 돌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든 게 있다. 그리고 또 거기 더 나가서 지금 중국은 이태리가 진원지다. 그래서 이제 문맥을 맡고 있습니다.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붙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이렇게 발병사실 투명하게 얘기 안 한 거, 그다음에 내부 고발자 체포한 거 등등의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이 팬데믹의 원인이 됐다 그래서 하는데 다 이것은 지금 말로 지금 싸우고 있지만 그러네요. 이제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징후가 안 좋은 징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면서 열거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서로 니 탓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전 세계 GDP 규모로 보게 되면 미국이 지금 현재 압도적으로 GDP 22조 달러로 1등이고 중국이 16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1등이 미국, 그다음에 2등이 중국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GDP가 2조 달러거든요. 네. GDP 규모로는 한 12쯤 되고 2등이라고 이제 유럽이 됐는데 이건 유럽의 20개국을 합친 겁니다. 그렇죠. 또 일본이 이제 GDP 규모로는 한 5조 달러쯤 되고 우리나라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미국은 지금 현재 세계 1등의 GDP로서 계속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또 올 연말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달려 있어요. 정치인은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재선이고 자기 당선인데 지금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한 15% 정도 되고 미국 경제가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경제 재개를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을 해서 미국도 지금 경제 재개를 이번 주 후반부터 풀기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실업률이 3%가 넘어가게 되면 본인이 재선이 안 돼요. 항상 실업률이 3% 기준인데 이번 달에는 미국의 실업률이 15%나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실업률이 너무 나쁘고 본인의 재선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조 바이든 부통령이 굉장히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흘러가고 있으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한 코로나다. 코로나19가 중국에 대해서 시작되었고 중국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반전의 키가 필요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양국이 좀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네. 한국으로서는
무역 의존도가 75%예요. 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10%가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이 양국이 충돌을 하게 되니까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지금 그게 제일 걱정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네. 안 교수님, 근데 그러면 미국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그렇다면 중국은 왜 미국 탓을 하고 있을까요? 뭐 자기 탓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각 국가별로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느 국가든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왔을 땐 그 정치인이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국가든 미국 말고도 어느 국가든 그 책임을 누군가한테는 전가를 해야 돼요. 그럼 그 정치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중국을 지금 소송하는 이유가 이러한 문제들이 외래적 요인이다. 우리나라 문제 아니라는 걸 누구나 그렇게 할 거고요. 근데 만약에 미국 하나만 고소하면 괜찮은데 전 세계 다 고소해서 중국이 책임다 하면 앞으로 감당할 국제적 책임을 중국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여기에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죠. 중국 사실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근데 네. 코로나19가 지금 뭐 코로나19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긴 하지만 네. 처음에는 우한 폐렴이라고 네. 통칭을 하면서 네. 시작이 좀 됐잖아요. 네, 그래서 WHO에서 코로나19라고 불러야 된다 그랬고, 그다음에 여기 좀 특별한 게 있는데 이번에 프랑스에서 발표를 했는데 사실 1월 달 이전에 12월 27일에 프랑스에 이미 2명의 환자가 발생했어요. 코로나 환자가. 근데 그 2명이 중국에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무한 갔다 온 사례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때 독감으로 돌아간 2사람을 검사해봤더니 사실 코로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거는 작년 7월에 미국에도 이미 코로나 환자 나왔던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당시 그게 코로나인지 지금 몰랐어. 이름이 우리가 그랬지만 지금 보니까 같은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은 뭐냐면 이게 제일 먼저 중국 우한에서 폭발했지만 사실 이 발원지는 모른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가 같이 공조를 해서 협조를 해서 그 전에 독감으로 돌아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다시 검사해봐야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밝히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근거 없는 소리를 하는 거는 아니다. 특정 나라에 떠미는 건 아니다라는 아니다. 거네요. 예, 그런 거죠. 네, 뭐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실업률이 지금 두 자릿수 15%다 보니까 뭔가 재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중국에 떠넘기기 전략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19에 예. 따른 경제적 피해, 그다음에 인명 피해 이런 내부의 불만이죠. 그것을 그렇죠. 외부의 적으로 돌리는 그러한 지금 뭐 전술들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 3월부터 이렇게 보면 중국으로 몰고 가기 위한 굉장히 이 계획된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합니다. 일단 중국이 제일 시원한 대만 지원법 있죠. 대만에 위협이 가는 어떤 나라에도 예.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건 한계의 중국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게 3월 달에 사인을 합니다. 발효를 시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4월 28일, 4월 29일에서 지금 영유권 분쟁지인 남서군도, 서서군도에다가 구축함이 지금 가 있습니다. 군사적인 긴장감을 딱 올려놓고요. 예. 그다음에 WHO 지금 지원 중단했죠.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중국이 지원한다는 이유로. 그다음에 WTO의 사무총장은 잘 아시면 이디오피아 출신이지만 이디오피아의 국가의 외무 채권의 70%가 중국에서 오는 거죠. 네. 거기다가 요번에 이 발표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치밀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중국의 노동절 연휴에 이거를 탁 풉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거기는 지금 뭐 사실 이제 축제를 위해서 공식 종료를 위해서 지금 요번에 이제 뭐 거리 제한도 풀고 자금송도 5월 1일부터 재개를 했고요. 등등에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전 세계는 쏟지만 그쪽에서는 대응을 못하게 갔고요. 주식 시장을 지금 굉장히 트럼프가 관심 있어 하잖아요. 예. 근데 3월 달엔 폭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4월 달에는 급등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5월 초가 5월 달에 이 소위 말하는 방향성을 정하는 부분인데 거기다 이걸 딱 쳐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원인은 양회 물타기. 양회 물타기. 예, 양해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이겼다, 우리 중국의 특색 있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훨씬 좋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쭉 일련의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물타기를 중국 들어간 탓 거죠. 이렇게 해버리는 예. 거죠. 네네. 거기다가 지금 뭐 대선 전략으로는 바이든이 부통령 재직 시절에 이 중국의 발전 상황에 대해서 극찬한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걸 광고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 중국과 바이든을 지금 묶어서 가는 전략으로 바꿨어요. 같이 예. 보내자는 예.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가
조 바이든을 맨날 얘기할 때 슬리피조였잖아. 잠자는 조. 그런데 요새 명칭이 바뀌었답니다. 그 캠프에서. 뭐예요? 베이징 바이든. 중국이랑 묶었어요. 중국하고를 연결해서 지금 바이든을 치고 있고요. 바이든의 둘째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좀 중국하고 이 상업적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발해 화미라고 해서 회사를 채워갖고 거기서 자금들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정무적인 것부터 해서 이 코로나에 관해서는 어떤 성과를 독점하고 싶은 트럼프의 여러 가지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나오는 게 미중 무역 전쟁 재개라는 단어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과 중국을 동시에 때리는 애. 그렇습니다. 예. 네. 이거 좀 뭐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이제 사망자가 전 세계 350만 명이고요. 확진자가 350만 명이고 확진자. 사망자 한 25만 명. 그다음 미국에서는 120만 명입니다. 120만 명이 확진자로 걸렸고 또 7만 명이 가까이가 사망을 했고 상태다. 정말 너무나 심각하고 뭐 우리가 1919년 한 100년 만에 오는 이렇게 대유행병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실업률이 3% 기준으로 그 현직 대통령이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 있는데요. 1월 달과 2월 달만 해도 미국의 실업률은 3%였고 이번 달에만 4월 달, 5월 달에 이어서 15% 정도로 큰 폭으로 실업률이 하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실업률이 이런 추세로 나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서 당연히 탈락하게 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1월 달의 실업률 보통 우리가 이제 3% 정도를 자연 실업률이라 그러는데요. 이직을 하거나 뭐 경기 변동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실업률은 한 3%라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실업률이 3%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한 3% 정도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실업률인데 이 3%를 기준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본인이 탈락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재개를 다시 활동을 해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거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미국의 지금 다우존스라든지 나스닥은 지금 전고점에 10%에서 15%만 하락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코스피가 전고점에 대비 마이너스 24%.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 선행지수예요. 지금 실물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데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왔다는 가정하에서 6개월을 미리 선반영하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다우존스나 나스닥은 전고점에서 10%밖에 안 돼 있고 이미 아마존이라든지 미국의 우량 주식들은 전고점을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아직 전고점이 20%나 큰 폭으로 떨어져 있지만 반면에 나머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경우는 5%, 10%만 지금 도달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은 6개월 선행지수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6개월 뒤에 이미 좀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지금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된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이미 미국 시장은 반영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중국과 했던 1단계 무역 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경고를 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1단계 합의에서 중국이 2년간 2천억 달러 정도의 이 미국산 제품을 사기로 구매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이 뭐 무역 합의를 지킬 만한 이유가 좀 없어지지 않나. 그 미국산 제품을 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1단계 무역 합의를 보면은 안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항적인 요인이 발생했을 때 일방적으로 어느 한 일방이 이 협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은 수입하는 입장이고 미국은 공급하는 입장에 있어요. 그러면 중국 경제가 올해 굉장히 지금 1분기에 마이너스 6.8로 나와서 굉장히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수요적으로 봤을 때는 그 2년 동안에 2천억을 사잖아요. 거기서 농산품을 빼고는 구입할 여력이 힘들죠. 없어요. 지금 특히 제조품이라든가 에너지 쪽. 근데 또 공급 측면에서 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업무 일선에 못 나가고 있어요. 공인 노동자들이. 그러면 사실 중국이 실행을 해도 미국이 그 맞출 수 있는지 또 다른 문제예요. 맞추기 힘들어요. 양쪽이 다 존재해요. 서로 힘든 상황이에요. 저쪽 공급이 힘들고 여기는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그래서 1단계 합의는 사실 물리적으로 이미 그게 적용 불가한 조항이 나타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실 뭐 어느 일방에 의해서 무력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코로나19를 불가항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게
그렇게 볼 통제할 수도 수 있는, 없는 상황이기도 통제할 수 했고.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근데 트럼프는 지금 해라 지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무조건 해라. 근데 제 생각에는 트럼프는 지금 하나는 정치적 선거 때문에 본격적으로 언론 홍보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사회적 거리 때문에 선거 유세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지금 자기가 선거 언어를 할 수 있는 게 매일마다 나가서 기자들 만나는 그게 전국 국민들이 다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보 전에 들어간 거예요. 심리전에. 예. 심리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공격함으로써 민주당 쪽 바이든을 무력화시키는 법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을 공격할수록 거기 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중국하고 이제는 적이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예. 트럼프 입장에 정치적 홍보에 나선 거고요. 선거에서 나선 거고 그다음에 이 무역에 대해서 관세를 지금 가지고 동원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하면 관세를 올리겠다. 그리고 내내 책임제를 안 지면 관세를 올리겠다 이러는데 이거는 만약에 정말 했을 때 양국에 다 재앙이에요. 미국도 엄청난 재앙인데 그렇죠. 트럼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예. 저는 쉽지 않다고 봐거든요. 예.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보면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구매력이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특히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중동산 원유가 이미 그렇죠. 너무 싸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아까 이제 그 세부장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연유도 있고 2년간 안에 이걸 하면 됩니다. 그렇죠. 1월 15일 날 죠 사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잉크도 잘 안 말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1년 반 넘게 남은 상황. 네, 남은 상황에서 그럼 중국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면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중국이 그냥 양쪽 다 지금 여력은 없고요. 근데 이제 그 워싱턴에 있는 지인들한테 뭐 울림 있는 소리를 하나 들었는데 네. 못한다. 이게 서로 이 관세 매기고 못한다. 왜 그러냐? 지금 미국이 의료 보호 장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중국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장비들 갖고 오고 이제 뭐 마스크 갖고 오는데 물론 3M이라는 미국 회사가 전 세계에서 마스크를 제일 많이 만들어요. 예. 근데 공장이 다 중국에 중국이 있습니다. 있고. 따라서 지금 이거는 굉장히 대선 전략에서의 어떤 교두보를 여론전이네요, 그냥.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긴장감이 11월 대선까지 간다는 거죠. 그 사이에 어떤 좋지는 않아더라도 치고받고 그렇죠. 이런 계속 불안감은 계속 가겠죠. 예, 그 뭐 6개월 후에 관세 부과해. 그러면 또 한번 뭐 굉장히 출렁이죠. 예. 근데 뭐 점점 가까워서 조금 유예하겠어요. 이게 패턴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보복적인 것보다는 일단 대선까지 가서 누가 중국에게 강함을 보이느냐라는 이러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는 활용이 가능하나 실질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말로만 중국을 계속해서 때릴 그렇습니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치료제의 약발이 중요한 거지 트럼프의 말발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약발이 예. 중요하지 예, 말발이 지금, 중요하지 예. 않다.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전 세계가 무역 전쟁을 벌이고 네네.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2017년 2월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앞에서 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했던 TPP라고 있어요. 네. 한태평양 경제협약 조약인데 이것은 미국과 일본 FTA를 포함해서 16개 나라가 네, 경제 협약을 하겠다 이런 조약이었는데 작년 2019년 8월입니다. 작년 연말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RCEP이라고 있습니다. RCEP은 중국이 이것을 일단 체결을 했어요. 네네. 여기는 미국이 빠져 있고 일본을 비롯한 16개국이 다 가입을 했고 이 CPTPP는 미국이 탈퇴를 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미국을 빼고 나머지 국가가 체결을 했습니다. 연합체를 그게 만든 거죠. TPP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러한 다자간의 협약에서 다 탈퇴를 하고 미국 자국 우선주의로 나가겠다. 보이무주의.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해서 미국 경제가 더 우선이다. 이렇게 주도를 해 나가고 있는 거고 중국은 전 세계가 지금 이제 글로벌화가 되어 있고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면서 중국은 RCEP이라고 해서 추진을 해서 협상을 작년 연말에 마무리했어요. 일단 이제 여기서 70% 이상의 국가가 협약을 해야지 발효가 되는 건데 일단 여기 TPP CPTPP라고 되어 있는 것이 과거에 미국이 주도하던 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CPTPP가 되었고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미국은 다른 나라의 교역보다도 미국 중심, 자국 중심이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교역이라든지 미국의 교역과 다 중요한데 미국이 빠졌다고 해서 이것을 추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일본이 주도해서 일단
TPP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은 미국이 너무나 자국 우선주의에 나가고 다자간의 협력을 깨게 되니까 자기라도 이렇게 오히려 이제 전 세계가 교역을 확대하고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RCEP을 추진시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미국도 이렇게 본국이 어려우니까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3.5%입니다. 예. 이때까지 이제 세금을 별로 안 받고 이제 관세를 하다가 중국과 이렇게 교역이 어려워지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게 약 한 4조 달러, 예. 4천조 원이나 되죠. 그러니까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이익과 서로 양국이 교역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거죠. 4천조 원이나 되는 것을 손해를 보고 미국은 손해보고 중국은 그동안 혜택을 입었다. 그래서 네네. 중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좀 본인들이 구매를 좀 해줘야 되죠. 미국의 최고의 수출품은 농산품이니까 좀 구매를 해주고 중국도 너무 흑자만 해서는 안 되고 중국 수출이 20%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체 수출의 8%만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큰 비중이 아니고 오히려 중국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교역이 어려워지게 되면.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중국은 미국의 그 농산물이라든지 구매를 좀 해줘서 흑자폭을 좀 줄여야 된다. 전 세계가 교역이라고 하는 것은 확대되는 것은 맞는 것인데 그것은 서로 양국의 서로 이익이 부합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중국이 이익만 봐서는 교역 확대가 어렵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죠. 네네네. 사실 뭐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미중 뭐 갈등, 무역 협상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좋았다 나빴다 냉탕과 온탕을 그렇죠. 정말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는 어떤 그런 신경전 이런 것들이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선까지 그냥 긴장감만 유효하게 이어가다가 결국은 또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탈중국 드라이브를 미국이 건다고 봐야 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 플랜은 나와 있더라고요. 미국이 탈중국 드라이브 하는데 어차피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내용 나온 거 보니까 미국 내 20개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전 비용이라든가 세액 공제 뭐 전체 100%까지 해주고 그다음에 AMP라고 어드밴스드 매니팩처링 프로그램 그래서 지금 나프타 내에서 부품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철강 공장 가동률 높이고 뭐 고율 관세 이런 것들 하는 걸 봐서는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미국이 지역화된 생태계를 건설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대서양 쪽이나 이쪽 아니, 뭐 미국 쪽 북미 쪽이 되겠네요. 예, 나프타만 하더라도 그다음에 대서양으로 갈 수도 있죠. EU로 갈 수도 있는 부분에서 새로운 생태계에서 탈세계화에 아주 지금은 뭐 첨단에서 지금 이거를 진행하는 것 같고요. 결국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제는 로컬라이제이션, 지역화로 가는 그런 굉장히 큰 부분이 있어서 이럴 때 이제 한국이 위험하죠. 어떠한 이제 포지션을 갖고 가느냐. 사실 뭐 여기를 택하느냐 저기를 택하느냐 답은 두 개 다 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뭐 G2 하면은 미국과 중국이 꼽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뭐 단절을 한다거나 탈중국을 시도를 하게 된다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분명히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과학 문제만 봐도 그래요. 지금은 마스크를 전 세계에서 하루 2억 장을 생산할 수 있는 건 중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 전 세계 40몇 개 국가의 마스크를 다 수출하고 있고요. 호흡기 뭐 이런 걸 안 하면 그 나라는 다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제조 분야에서 보면 중국은 4조 달러, 미국은 2.3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제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8.65고요. 미국은 16.68이에요. 일본은 1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일본보다 4배 넘는 생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중국을 탈중국화한다라는 거는 아주 이러면 10년, 뭐 5년 후에 가능하겠지만 단기는 불가능하다.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트럼프가 지금 올라온 이후에 가장 못하는 게 외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WHO. 그러니까 미국이 만들었던 그 세계의 모든 국제 조직이 다 중국 편이에요. 예. IMF도 중국 위안화를 SDR 통화로 편입시켰거든요. 예. 이게 자유 통화 아닌데 편입시킨 거예요. 그리고 WTO 체제도 지금 무력화됐고요. 그리고 지금 말이 탈중국화지 어느나 특히 유럽은 시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밸류 체인을 볼 때 여기서 R&D, 제조, 생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그렇죠. 아주 생산을만을 해도 누가 팔아주냐, 나부터 합해서 누가 사주냐고요. 그러니까 생산 능력은 한 문제고 어디다 파냐가 다른 사는 문제인데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이에요. 예. 그래서 밸류 체인이 어디가 있냐면 시장에 가까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모든 생태계가 다 있어요. 그러면 쟤네끼리 모아서 한다고 합시다. 두 가지 결과예요. 미국의 중산층, 유럽의 중산층이 다 굉장히 많이 무너질 거예요. 예. 그 생산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걔네들이 월급으로 경쟁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빈부격차가 더 늘어날 거고 모든 사람들의 생활 비용이 훨씬 올라갈 거예요. 예. 그리고 중국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이번에 싸움에서 핵심이 뭐냐면 중국은 미국이 없어도 기술 독립을 할 수 있냐가 핵심이에요. 예. 만약에 이미 이제는 중국이 $10,000 1인당씩 $10,000 시대가 왔잖아요. 예. 지금 선진국 문턱까지 왔는데 만약에 중국의 기술력이 이미 미국이 없어도 된다 이러면 독립적으로. 사실 손해는 이쪽이 더 많이 봐요. 미국이요? 예, 미국이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중국이 지금 무슨 정책하고 있냐면 트럼프가 올라온 다음에 반이민 정책을 취했잖아요. 예. 인재들을 잘 모은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반대예요. 중국이 그 큰 나라가 이민국을 만들고 있어요. 왜? 세계의 인재들을 중국 시민권을 주기 수하해서.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관세를 때려서 두 간의 협력이 없어지면 예. 혹은 투자를 못하게 하면 중국의 전략이 뭐냐면 전 세계 인재를 그걸 모으겠다. 오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연봉 주고. 그걸로 기술 그걸 독립하겠다는 기술 거네. 독립, 그게 화웨이 성공 사례예요. 예. 화웨이가 딱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5G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재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하버드나 스탠퍼드 이런 데서 입학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중국 오히려清华대학, 북경 이런 데서 더 낮추고.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 싸움이 벌어지는 게 앞으로는 인재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해라. 시장 돈 다 줄게.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시점에 왔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 운명이 미국 쪽에 있냐 중국 쪽의 싸움이에요. 핵심은 중국의 기술력이 어디까지 왔냐가 핵심이에요. 예. 본질이에요 이게. 사실 미국이 기술력 그리고 중국은 약간 낮은 인건비를 통해서 생산을 네. 할 수 있었던 건데 네. 중국이 기술력까지 갖게 된다는 가정을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뭐 미국 기업들을 뭐 중국 철수 지원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 있는 공장들을 다 미국으로 가져오면 자기들 이전 비용을 다 지원해주고 중국에서보다 더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보시면 지금 그 5G의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네. 중국의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공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100% 디자인은 미국에서 하고 생산은 100%가 중국에서 했는데 중국 공장이 1, 2월 달에 셧다운 되면서 되니까. 공급을 못하니까 아주 타격이 컸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애플의 입장이라든지 미국에서는 더 이상 중국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 100% 중국에 의존을 하니까 이러한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핸드폰을 과거에는 중국에서 만들다가 지금은 100% 베트남에서 만들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만들지 아니하고 전부 다 LG전자는 얼마 전에 구매했던 공장을 전부 다 베트남에 옮겼고요. 삼성도 중국에서 만들던 베트남 핸드폰을 전부 다 베트남에 옮겼어요. 그러니까 100% 지금은 한국의 핸드폰은 베트남에서 오는 것이고 현대자동차가 부품 하나 때문에 중국에서 공급되던 100% 의존하다가 공장을 문을 닫았거든요. 한 2주간 문을 닫았는데 맞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의 모든 생산이라든지 의존을 하다가 전 세계가 이렇게 공급 체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와라.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해외 투자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에 들어오는 그 해외 직접 투자라고 부르는데 5배가 우리나라 기업도 나가고 있고 한국에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유출이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좀 어려워지는 이유가 전부 다 우리나라는 미국 그다음에 베트남 해외에다 공장을 진출하고 있지 우리 한국엔 공장을 짓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기업을 전부 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겨라. 그러면 오히려 지원을 해주고 법인세도 상당히 많이 낮추었거든요. 21%로.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들어와라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네네. 아주 중요한 보초 말씀을 드리면 미래 세대는 5 시대잖아요. 예. 결국 AI, 빅데이터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 갔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장 혜택을 본 게 전기자동차예요. 예. 왜냐하면 전기자동차는 가장 타격을 받은 게 전통 자동차 산업이지만 왜냐하면 전통 자동차 산업은 다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해요. 예. 부품이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전기자동차는 부품이 간단해요.
배터리가 제일 예. 중요하고요. 되게 간단하게 글로벌 밸류체 노출이 안 돼도 돼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번에 확실히 주가가 엄청 올라갔는데 맞아요.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이미 생산량이 이제 막 생산하기 시작했고 거기 들어가는 모든 부품이 100% 중국에서 공급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밸류체인을 이제는 글로벌 밸류체는 안 해도 되고 심플하게 바꿀 수 시장은 있군요. 중국인 거예요.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이 2008년에 베트남 가고 지금 이렇게 뭐 동남아 가는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미래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공급과 수요가 옛날에는 여기서 생산하고 시장은 저기 있어서 이게 분리된 거예요. 예, 예. 근데 미래는 언택트 사회라고 해서 네. 이게 공급이 수요에서 와요. 수요 빅데이터가 온 다음에 공급이 만들어져요. 예. 근데 이게 수요를 뚝 떼고 공급이 되면 굉장히 안 돼. 경쟁력이 없게 돼요. 그렇죠. 예. 원래 이게 빅데이터로 IoT로 해서 수요를 오면서 막 만들어지는 게 하나의 생산 과정이 들어오는데 저 베트남 가고 인도 가고 그다음에 여기다 팔고 저기다 이 시대는 그럼 안 안 오는 거예요 되겠네요. 이제는. 네. 이렇게 전략 짜는 기업은 미래에는 경쟁력이 없어요.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공급 수요 자체가 다 지금 중국에 이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있어서 상당히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맞나요? 밸류 체인으로 봐서는 지금은 우위죠. 지금은. 지금은. 아, 지금. 예. 아니 근데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이죠. 네. 미국은 지금 말씀하신 그 근거에 의해서 미국 내에 그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인건비도 비싸고 굉장히 다 부담되는 지금 요인들이 이제 많잖아요. 소위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 AI 이걸로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는 감당할 거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자기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 생태계를 팔아먹는 게 자기네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팔고 이런 거는 이제 끝났고 예, 그리고 이제 시스템과 그렇죠. 생태계 자체를 전체를 예. 팔겠다. 근데 우리가 언택트 하잖아요. 비대면. 그렇죠. 근데 언택트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온택트가 돼 있어야 돼요. 이 소위 말하는 연결망에는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비대면이라는 것에 너무 지금 치중이 되는데 그러면 플랫폼을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까? 미국 회사들이 다 뭐 1등부터 IT 5등까지 회사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이라 그래서 언택트라 그러는데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이후는 언택트가 아니고 온택트. 이 연결망에 어떻게 올라가 있느냐가 중요한 사회라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그걸로 인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서 물론 거기까지 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넘어서 지금 새로운 생태계를 수출하겠다가 미국의 최종 목표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수요와 공급 이야기인데요. 중국은 수년간 또 1가구 1주택을 한 자녀 낳기 운동을 네네네.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해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인구는 지금 14억인데 앞으로 20년 뒤에 인구가 줄어듭니다. 중국은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고 앞으로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은 인도예요. 인도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3억 명에서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민을 좀 받아들였었던 그동안에.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중국이 인구 감소 정책을 하다가 이게 국가 GDP에 큰 영향을 주는구나. 앞으로 20년 뒤가 되면 오히려 중국은 인구가 14조에서 한 14억에서 12억 명 정도로 2, 3억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감소 정책을 더 이상 펴지 않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현재 공급 체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33%가 중국이고 네네. 전 세계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나 과도하게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의 큰 희생양이다. 그렇죠. 제일 가장 큰 10% 정도의 국가 GDP에 보고.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나라도 중국의 이제 우리가 중력 방정식이라 그래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중국과의 한국의 교역이 크고 굉장히 비중이 높은 것인데요. 이와 같이 이제 이것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좀 무역을 다변화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남미라든지 동남아시아,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해서 중국과의 교역에 대한 비중을 좀 낮추고 또 세계 평균이 한 12%,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3%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33%에서 그 비중을 좀 낮추어서 이러한 위험을 좀 미리 감안해야 된다. 너무 중국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또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앞서 말씀 주시기도 했지만 중국에서 21일에 이제 양회 열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전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언론전을 하고 여론전 하는 건데 양회에서 아무래도 뭐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에 미친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예요. 어떤 식의 얘기가 나올까요? 매년마다 열리는 양회는 두 가지예요. 작년에 예산을 어떻게 소화했는지 그리고 올해 예산을 어떻게 할 뭐 것인지. 어디다 쓸 건지인데요. 사실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로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통화 정책은 금리를 계속 떨어뜨리는 쪽으로 가고요. 재정 정책은 확대해요. 근데 지금 중국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 특히 지방 정부 재정이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확대하고 싶어서 확대할 수 있는 건 아니 돼서 뭐 전용채를 많이 발행을 해서 결국 지방 정부의 적자율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거에는 뭐 2%, 4% 이렇게 더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그런 쪽으로 특히 중국의 신형 인프라라고 해서 여기 5G 관련 그리고 미래 생태계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쪽에 인프라를 까는 이런 쪽에 다 합해서 공공 의료 보건 합해서 한 40조 위안 넘는 올해만 5조에서 6조 위안 투자가 되는 이런 산업들이 신형 인프라 투자가 지금 5G 쪽으로 주로 인프라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는 아마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이제 4월 무역 수지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적자예요. 98개월 동안 흑자 행진이었는데 99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단 말이죠. 앞으로는 조금 더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지금 뭐 아직까지 뭐 코로나라는 악마의 발톱만 드러냈지 아직 뭐 사실 충분히 된 게 아니죠. 발을 뺀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경기 위기에 들어갈 때 이제 전조 현상이 뭐냐면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고 그다음에 원화가 약세가 되면 그러면 외국 자본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경제 위기가 왔거든요. 그런 거에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가 하는데 내용상으로는 괜찮아요. 수입과 수출이 뭐 거의 비슷하게 줄면서 했기 때문에 V자 반등으로 갔을 때는 분명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이 일단 반등을 해줘야 우리가 거의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인 변수가 많습니다만은 지금 수출 99개월 만에 적자가 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슬픈 얘기지만 치고 올라갈 잠재력은 충분히 확인한 그런 숫자였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보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은 75%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고 앞에서 이제 중국의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가 33%, 미국은 10%이고 지금 현재 미국의 나스닥이나 다우존스 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은 미국은 거의 다 회복했어요. 지금 마이너스 한 10% 정도만 덜 회복을 했고 오히려 미국의 일부 아까 뭐 시가총액 1위 기업들 여기가 나스닥 지수인데 한번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나스닥은 6배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가 한 2배 정도 오른 거에 비해서 미국은 전 세계의 주식 시장에 지금 50%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경제의 이제 주식시장이 한 8경원쯤 되거든요. 근데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한 4경원 정도 차지하고 있고 한국 경제는 전 세계 경제 2%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낮은 지수다. 나스닥 지수가 지금 현재 6배 정도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한국은 2배, 또 다우존스는 한 3배 정도로 상승했는데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제일 높고 또 가장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내수 경제를 이번에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국가 GDP의 60%가 바로 소비입니다. 소비를 통해서 내수를 진작하고 또 교역을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일단 저는 뭐 정부가 재난소득 조정해서 정말 잘된 일이고 일단 내수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인구가 5천만밖에 안 되면 내수는 좀 약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으로 해서 다시 내수를 살리고 교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가서 좋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그리고 세종대 김대중 교수 또 안요화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